볼륨 좀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수업할 때 텐션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닌데요. 요즘에 그 기말 수업하는데 남학생들 많이 힘들어해서 좀 약간 제가 악을 쓰면서 수업하듯이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중에서 지금 볼륨이 꽤 좀 커요. 평상시보다 원장님께서 키워놓으셔서 그래서 좀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증명된 통사한국사 강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전교권 친구들 수업 다 듣는다고 하는 수학 선생님 반 친구들 다 제 수업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학교별로 상위권 친구들은 쭈르륵 제 수업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제가 뭐 수업 자료 퀄리티나 아이들 성적 결과에 있어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T 학원 비롯해서 뭐 시대나 미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늬만 서울대가 아닙니다. 이제 원장님께서도 뒤에 들어오시면 실제로 어머님들 앞에서 문성민 쌤 무늬만 서울대 아닌 거 맞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업 퀄리티가 높은 편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사회라는 과목을 뭐 학원 가서 듣는다, 뭐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 거 자체가 많이 생소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 이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통합사회로 해서 9단원이었고요. 반면에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통사 1과 2로 나뉘어집니다. 통사 1은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1학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사 2는 2학기 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단원 나왔을 때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게 통사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리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 중에 한 지리가 7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도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4번, 4시간 통사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지리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일반사회랑 윤리가 1시간 정도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가 지리 파트 문항 비중도 높고 킬러 문항들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반면에 2학기 때에는 이제 1사 파트, 이 법이랑 경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법 경제가 둘 다 일반사회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실제로 학교마다 다 지리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고 일반사회를 보통 2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교 목록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아이들 상대평가 변별력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쌤께서 심화 개념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모든 학교가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매 파트마다 선생님께서 학습지를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학습지 내용 가지고 보통 진도를 나가고요. 그 학습지 안에는 교과 과정의 내용도 한 절반 정도 들어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금 3학년 친구들 수능 볼 때 보는 그 선택 과목들의 심화 개념들이 거의 위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화 개념 안에서 킬러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심화 개념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문제풀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학습지나 필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 심화 개념들이 학교 선생님의 전공이나 그리고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원이 시험 범위라 하더라도 그 진선이랑 경기가 다루는 내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대비해야 되고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때까지의 문제랑은 좀 많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제가 뒤에다가 몇 개 예시 문항을 넣어놨는데요. 아이들 그냥 시험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교과서 암기하면은 단순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도 몇 개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맞춘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가진 않고요. 틀리면은 등급이 떨어지는 그냥 기본 문제들입니다. 근데 아이들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유형 형태의 응용이 필요한 문제들도 잘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교권 친구들도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그러니까 그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 시험 기간마다 3번 모의고사를 제 수업에서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모의고사 봤는데 이 응용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질문이 많았습니다. 전교권 친구들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특히나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전공자 선생님께서 단원을 진도 나가시기 때문에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아이들 수업 때 학습지에서 봤었던 그 똑같은 그래프나 지도가 아니라 얘네들을 변형된 형태로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공을 되게 많이 들이시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문제풀이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 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세부 암기 문제, 지리 파트에서 자료 해석 문제도 나오지만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윤리나 법 파트에서 나오는 함정선지 문제들은 특히나 이과 스타일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 한 줄짜리 문장을 되게 헷갈려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약간 더 이 경향이 강해졌는데요. 특히나 통사에서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나 배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예 객관식만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주관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단답형, 특정 용어나 혹은 수치 계산해서 숫자만 정확하게 쓰면은 맞는 문제들 위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문장 형태로 학교쌤이 제시하신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만 감점 없이 점수 잘 받을 수 있게끔 좀 까다로운 형태의 서술형 문항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자료 해석 일단 잘해야 되고요. 암기도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합니다. 서술형 문항까지 다 나온다는 전제로 해서요. 그리고 윤리 파트에서는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구분을 하는 편인데 요 함정선지를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정선지 문제가 제가 기말에도 지금 윤리 파트에서 함정선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들을 학교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은 다 정리하면서 아이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용이 되게 많거나 복잡하기보다는 선생님께서 문제 유형을 많이 꼬아서 응용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 파트에서는 아이들 계산 문제도 완벽하게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출제되었었던 문항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 문제입니다. 이게 지리 파트가 어머님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지도상의 위치 찾거나 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학교 수업 때에는 아이들 앞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기후 그래프, 막대 그래프랑 꺾은선 그래프 있는 형태의 그래프만 보여주시고 이제 학교 문제에서는 그 그래프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자료 형태에 대해서까지 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되게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아이들 좀 많이 힘들어하는 윤리 파트 내용입니다. 이게 그 지난 교육과정까지는 통사에서 윤리가 좀 비중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뭐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도 안 되고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얼마 안 됐었는데 이번 교육과정 바뀐 다음부터는 쌤들이 좀 매 시험마다 윤리 파트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철학자 아저씨들 내용들 그리고 선지 꽈서 냈을 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 친구들 모의고사로 보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이 문제랑 다르게 밑에 1, 2, 3, 4, 5 보기가 없습니다. 아마 보고 계신 자료에도 있을 텐데 제가 아이들 객관식 문제긴 한데
보기 중에서 맞는 거 스스로 다 찾게끔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매번 아이들이 이게 객관식이 맞냐라는 그 투정을 많이 부리는데요. 약간 가혹하게 준비를 해야 훨씬 더 긴장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학교 시험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 파트에서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때 따로 정리를 해주시고 응용한 형태로 내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추가 정리해 주시는 그 자료에 대해서도 좀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말 암기 문제입니다. 전혀 개념상 중요하거나 이 비중 높지 않은 파트 내용이고요. 그냥 아이들이 교과서 얼마나 잘 외웠냐. 왜냐하면 학습지로 거의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교과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암기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감점하기 위해서 내시는 문제들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주어주신 조건 맞춰서 이 내용들 그냥 문제는 간단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감점 안 당하고 완벽하게 답쓰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지리 파트의 지도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사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학습지에 있는 심화 개념들, 고3 과정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리 파트 자료 해석 문제나 다양한 형태의 응용 문제들 대비가 되어야 하고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난이도보다 더 높은 난이도로 연습을 미리미리 매주 해놔야 긴장되는 학교 시험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뭐 1, 2주 남아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때 가서 시작해봐야 거의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편인데요. 중학교 때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요건 지금 1학년 친구들도 매번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근현대사 비중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는 지금도 수업하고 있을 텐데 2학기 때까지 거의 그 전근대사 흥선대원군께서 집권하시기 이전에 세도정치기까지가 거의 2학기 기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고등학교 오면은 1학기 중간 범위입니다. 그 얘기는 1학기 기말부터 바로 그 개항 나오는 흥선대원군 나오는 근대사로 접어들기 때문에 바로 1학기 기말부터 중학교 때는 안 했었다 싶은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근대사 쪽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기 안에 되게 많은 사건들이 촘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을 때에도 1894년은 그냥 다 외우라고 합니다. 그 해 전체를.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암기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학교든 외부 지문을 일부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개념에 대한 내용 암기가 되어 있으면 구분이 가능한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정말 또 많이 하는 말이 중학교 때의 교과서에 비해서 교과서가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 교과서의 두께는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1과 2로 얘도 나뉘거든요. 근데 그 전근대사를 되게 압축했는데 내용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건이랑. 그래서 그 얘기는 설명을 생략하고 거의 키워드 위주로 나와 있다 보니까 혼자서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역사기 때문에 제시문 해석하거나 선후관계, 순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제시문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고요. 지도나 사진, 그래프 같은 형태로도 자료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 따라서는 시험별 난이도의 편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만점자가 30명 가까이 나왔어도 기말에 만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들 진학하는 학교의 그 상황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셔야 되지만 이게 한국사가 요즘에 난이도 편차를 좀 시험마다 크게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 입장에서는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이 그 개항 이후에 국권 피탈 과정이랑 일제 강점기 들어가는 파트가 가장 디테일하고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거기를 좀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출제가 됐던 문항이고요. 요거 되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그 광개토 대항릉비랑 관련해서 광개토 대왕께서 세운 비석이 아니라 장수왕께서 세운 비석이라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워딩만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근히 좀 틀린 아이들이 많은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가 이제 그 정치 체제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부서 관련해서 명칭이나 하는 일들 잘 암기를 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한국사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는 패턴입니다. 제시문을 주시고서 제시문 각각에 관련된 내용들 찾게 하고 또 하나는 순서 구분하게 하는 문제. 요게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제가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요.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월에 이제 아이들 학교 정해지고서 학교별 설명회 때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사는 교과서만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암기하면은 변수도 없이 1등급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학교 배정되고 나서 어머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면 약간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 싶어서 진심이 아닌 것 같다.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영혼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수강생들 제가 통사 시험 보기 전날에는 아이들 실수할까봐 좀 은근히 걱정하지만 한국사 전날에는 저는 걱정도 안 합니다. 당연히 잘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사는 암기만 잘 돼 있으면 통사랑은 조금 다르게 아이의 입장에서 변수도 많지 않은 과목입니다. 대신에 문제는 아이 입장에서 이제 아무리 수학과학 선행했어도 고등학교 가면은 모든 학교 아이들이 국어 영어에 치여서 공부 시간이 정말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한국사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암기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없는 시간들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쥐어 짜내 가면서 암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진짜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 제 수업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한 솔루션이고요. 저는 정말 그 있는 척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이게 현재 고1 그리고 작년에 고1이었던 지금 2학년 친구들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학교마다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다 제 수업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단순히 의리로 듣는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시험 한번 끝날 때마다 과목마다 그 지각 변동이 큽니다. 강사들 그 평판이나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저는 정말 상위권 친구들 한번 제 수업 듣기 시작하면 2학기 기말 끝날 때까지 한 번을 안 옮깁니다. 이게 사회 강사에게 기대되는 수업이나 자료의 퀄리티가 아닙니다. 저는 애당초 아이들이 비교하는 대상도 다른 사회 강사가 아니라 1티어 국어 영어 강사분들하고 보통 저는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머님들 앞에서 그냥 그날 하루 있는 척만 하는 강사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내용 이해하거나 문제풀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리 파트, 1학기 때는 지리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리 파트나 2학기 때 법이나 경제 파트를 추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지리는 반복이 핵심입니다.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용 익숙해지고 잘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에서는 이제 테스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고1들 보는 테스트 난이도로 그대로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테스트를 조절해서 아이들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자기가 공부한 거 체크할 수 있는 형태 수준으로 문항을 배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7월 18일에 아이들 방학한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3분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이건 사실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렸던 건데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나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거나 애착이 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여학교들이라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한국사가 그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서도 약간 선생님 앞에서 티를 내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한 학교에 100명 이상이 수강을 해도 그 두 과목을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 위주로 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그 분위기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학교쌤들 중에 아이들의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 아이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중에 수행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그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라서 알아서들 잘 조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건 이제 과목 자체보다는 아이들 학교에서의 생활과 관련해서 좀 유용할 만하다 하는 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